플랜 차트는 다양한 플랜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요약 자료입니다. 상담 중에 여러 플랜 중에 어떤 것을 고려해야 빠르게 파악해 할 수 있는지 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플랜 차트는 말 그대로 요약본이기 때문에 세부 규정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핏의 이용 횟수 제한이 있든지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같은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포함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차트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질문을 고객으로부터 받으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앞으로 알아볼 SOB나 EOC 등을 활용하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플랜 차트에 나오는 항목들 가운데 에이전트 분들이 처음 보실 때 조금 헷갈리거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몇 가지 골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각 플랜마다 다른 정의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 상담 시에는 꼭 그 플랜의 SOB나 EOC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실 항목은 메디컬 디덕터블입니다. 플랜에 따라 어떤 서비스는 디덕터블 단계부터 커버가 되고 어떤 서비스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뭐 프라이머리나 스페셜리스트, 각종 테스트나 이멀전시 등은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고요. 수술이나 입원, 카이로프랙틱, 한의원 등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B 서류를 열어서 해당 항목이 디덕터블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먼저 안내를 해 드리면 좋겠죠. 또 여기에 제가 표시는 안 해 놨지만 맥사라 파켓은 이제 대부분의 코페이와 어 그리고 디덕터블 그리고 코인슈어런스 등 아웃 파켓으로 지불하신 비용들이 모두 카운트가 되는데요. 약에 대한 맥사라 파켓은 따로 적용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 관련 항목인 랩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혈액이나 소변 또는 생체 조직 샘플을 채취해서 전문 검사 기관으로 보내서 분석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대표적인 예는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을 검사하고 또 소변 검사, 대변 검사, 그리고 가래나 담을 받아서 검사하는 테스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더 나아가서 조직 검사인 바이옵시나 자궁 경부암 검사인 펩스미어 그리고 각종 감염병 유무를 확인하는 보통 면봉으로 이렇게 채취를 하죠. 스왑 테스트까지 모두 이 랩 서비스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엑스레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뼈나 폐와 같은 우리 몸 내부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받는 이제 기본적인 방사선 촬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가 기본적인 영상 검사라면 다이그노스틱 레디올러지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정밀한 영상 검사가 되겠죠. 엑스레이가 뼈나 폐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검사라면 MRI나 CT, 펫스캔은 몸속을 훨씬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고급 영상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더 높고 대부분은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는 몸에 기계를 연결하거나 장비를 이용해서 신체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에 전극을 붙여서 검사하는 심전도 검사, 입으로 기계에 바람을 불어서 폐 기능을 측정하는 폐기능 검사, 또 몸에 여러 센서를 부착한 상태로 수면 상태를 확인하는 슬립 스터디, 또 여기는 빠져 있지만 울트라사운드도 대표적인 다이그노스틱 테스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랩 테스트는 몸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검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는 뭔가 장비를 몸에 붙여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시설 관련 커버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스피럴 커버리지에는 당일에 받고 귀가하는 아웃페이션트 서비스와 정식 입원을 하는 인페이션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당일로 끝나는 수술이나 대장 내시경 그리고 메모그램은 아웃페이션트에 해당합니다. 여기 다이그노스틱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단순 건강검진이나 예방 목적의 검사가 아니라 이미 증상이 있거나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행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대장 내시경이나 메모그램은 아웃페이션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인페이션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 입원해서 하룻밤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겠죠. 다음은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입니다. 병원 치료가 끝난 후에 바로 집으로 가기 어려운 환자가 단기간 전문적인 재활 치료나 간호 서비스를 받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관절 수술을 한 경우에 걷기 연습을 하거나 뇌졸중 후에 재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는 롱텀 케어 장기 요양 시설에 인제 머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에 있다는 것은 치료나 재활을 목적으로 단기간 시설에 머무는 것인 반면 롱텀 케어는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롱텀 케어는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와 롱텀 케어는 다르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진료 단계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응급 진료는 어 응급 진료를 받는 이제 이머전시 케어가 있고요. 저희가 보통은 이머전시 케어만 플랜 차트에 기록을 해 주는데요. SOB를 보시면 구급차나 워러, 에어 앰뷸런스 등의 커버리지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응급실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에 바로 귀가를 할 수도 있고 observation이나 inpatient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observation은 입원과 외래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아직 정식 입원까지 필요한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 이제 부여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는데 심장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룻밤 동안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있죠. 환자는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밤을 병원에서 보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인페이션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병원에서 하루 잤으니 입원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메디케어에서는 병실에 머문 시간 자체가 아니라 의사가 어떤 스테이러스를 부여를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요. 마지막은 인페이션 스테이입니다. 의사가 정식 입원 명령을 내린 상태를 말하겠죠. 보다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병원에 공식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머전시와 옵저베이션, 인페이션의 차이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비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사항은 일반적인 경우고요. 정확한 커버리지는 각 플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실제 상담 시에는 각 플랜의 팔러시를 꼭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응급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급한데 인 네트워크인지 확인하고 찾아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머전시나 얼전 케어는 인 네트워크와 아웃 오브 네트워크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커버가 됩니다. HMO 플랜이라고 하더라도 이머전시는 아웃 오브 네트워크를 가시게 되더라도 커버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응급실에서는 진찰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뭐 약물 투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는 이러한 응급실 내에서 이제 하게 되는 서비스들은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고 이머전시 룸 코페이에 포함돼서 처리를 합니다. 즉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검사비를 하나하나 추가로 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ER 코페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단계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바로 퇴원할 수도 있겠고요.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옵저베이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정식으로 입원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죠. 만약 observation 스테러스가 됐다면 앞서서 받은 응급실 비용은 면제가 되고요. observation에 대한 비용이 청구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정식 입원을 결정했다면
응급실에 들어간 지 그게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조치라면, 또 많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는 응급실에서 냈던 코페이를 입원 비용에 크레딧으로 적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응급실 비용은 이미 냈으니 입원 비용을 계산할 때 중폭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내용은 실제 플랜의 SOB와 EOC에서 꼭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내를 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랜 차트를 활용해서 주요 베네핏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플랜 차트만으로는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죠. 실제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서비스는 몇 번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뭐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세부 내용은 플랜 차트에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플랜 문서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Summary of Benefit, Evidence of Coverage, Annual Notice of Change 요런 공식 문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서류들은 보험사 공식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저희가 각 플랜 차트 하단에 SOB나 EOC를 찾는 링크를 걸어 놨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먼저 집 코드를 입력하시는 이제 하시는 옵션이 나오고요. 그 지역에서 가능한 플랜들이 쭉 보이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확인하고자 하는 플랜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이 앤덤 플랜과 같은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웹사이트마다 보험사마다 구성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플랜 다큐먼, 뭐 플랜 디테일 뭐 이런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서류들이 쭉 보이시죠? Summary of Benefit, Evidence of Coverage, Annual Notice of Change 이런 서류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휴메나 플랜인데요. 휴메나는 플랜 디테일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플랜 디테일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플랜 다큐먼이 또 한 곳에 잘 모아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Summary of Benefit, SOB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OB는 에이전트분들이 아마 가장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해당 플랜의 주 혜택이 보기 좋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병원비, 뭐 진료비, 응급실 비용, 약값, 디덕터블들이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핵심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SOB에는 어느 서비스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지, 가입할 수 있는지 그 서비스 가능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듀얼 플랜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레벨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 풀 메디케이드인지 아니면 QMB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요. SOB에 그것이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앤덤 플랜은 샘플 SOB인데요. 이렇게 서비스 에이리어나 메디케어 엘리저빌리티는 보통 SOB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플랜은 2페이지와 3페이지에 각각 수록이 되어 있네요. 2페이지에는 서비스 가능 에이리아 그리고 어, 메디케이드 엘리저빌리티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QMB를 가진 분들이 가입 가능한 플랜이네요. 다음은 Evidence of Coverage, 즉 EOC인데요. 앞서 SOB가 플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자료라면 EOC는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공식 문서입니다. SOB나 EOC 모두 고객분들이 가입하게 되면 우편으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보통 이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가 넘는 상당히 두꺼운 문서인데요. EOC에는 어떤 서비스가 보장이 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뭐 이런 관련 규정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EOC는 단순한 마케팅 자료가 아닙니다. EOC는 보험사가 만든 마케팅 자료나 요약본이 아니라 플랜과 가입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공식 계약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과 보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기준이 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B 이외에 EOC까지도 살펴봐야 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안에는 숨겨진 조건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RI나 CT 같은 고가 검사가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뭐 덴탈 커버리지에는 SOB에는 치료에 따라서 코페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코페이가 있다면 얼마 있는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EOC에는 각 치료에 대한 코드와 횟수 제한까지 상세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외 항목과 예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또 고객분들이 무엇이 커버되는지에 집중하지만 실제 문제는 또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치료나 특정 서비스는 특정 기기 이런 것들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EOC에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이 사전 승인을 거절당했거나 의료 서비스가 커버되지 않을 때 보험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어필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이 EOC가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안내 방법도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NAC, 즉 Annual Notice of Chang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NAC은 가입자에게 매년 제공되는 문서고요. 다음 연도에 변경되는 사항들을 알려주는 안내문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SEP가 시작되기 전인 9월에 각 가입자에게 발송이 됩니다. 내년에 플랜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먼저 파악하고 AEP 전에 그 플랜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결정할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는 것이겠죠. A낙에서는 월 보험료나 디덕터블, 베네핏이나 약의 포뮬러리 변경 사항 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변경 사항이나 자주 이용하는 약국이 더 이상 뭐 preferred pharmacy가 아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 그러한 서류를 9월쯤 받으시면 내년 변경 사항을 잘 파악해 보시고 AEP 때 지금 갖고 계신 플랜을 유지할지 다른 플랜으로 변경할지 결정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랜 차트와 SOB, EOC를 실제 고객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플랜 차트를 통해서 대략적인 베네핏을 확인, 비교하고 차트에 없는 내용을 SOB에 또 거기에도 없다면 EOC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SOB나 EOC는 양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을 찾으려고 한 장씩 넘기다 보면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SOB나 EOC에서는 간단히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먼저 브라우저에 마우스를 대고 Ctrl F를 누르시면 우측 상단에 검색 창이 뜹니다. 오른쪽에 보이시죠? 그리고 키워드를 거기다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덴탈이라고 쳐봤는데요. 문서에는 덴탈이라는 단어가 53번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하나씩 엔터를 눌러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필요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활용 방법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플랜은 휴메나 이센셜 기백 플랜인데요. 디덕터블 350불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손님이 이 디덕터블은 모든 항목에 적용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SOB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플랜에서 적용되진 않는 항목들이 따로 나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뭐 프라이머리 케어나 스페셜리스트, 일반적인 검사와 같은 것들은 이 디덕터블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항목들은 그렇다면 디덕터블을 채워야 한다는 얘기겠죠. 즉 입원이나 수술, 카이로프라틱이나 한의원 등은 디덕터블을 채워야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안내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암 검사를 하고 싶은데 커버가 되나요? 라는 질문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대장암 검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프리벤티브로 커버가 되죠. 그래서 SOB를 보면 코페이가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대장암 검사를 위한 내시경은 무료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면 그건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EOC의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대장암 검사를 위한 내시경은 10년에 한 번 무료이고 고위험금은 2년에 한 번이라는 내용 규정이 나와 있죠. 이렇게 EOC의 내용까지 잘 살펴봐야 정확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제 플랜이 덴탈 커버리지가 3천 불인데 치과에서 돈을 별도로 내라고 하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SOB와 EOC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SOB는 3천 불까지 커버가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EOC를 보면 0%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관련 규정이 하나가 더 나와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이라는 제한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크라운인지를 정의하는 코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SOB와 ERC를 모두 함께 잘 살펴봐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청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 히어링 에이드는 어디서 어떻게 구매할 수 있죠? 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사실 플랜 차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SOB와 EOC를 확인해 보셔서 지금 나와 있는 이 True Hearing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고 예약을 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EOC에는 여기 SOB에 없는 내용이 또 있죠. 이 혜택이 제외되는 이런 항목들이 또 별도로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항목들도 꼼꼼하게 살펴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